한밤중 급히 계단을 내려오는 한 여성. 그녀가 찾은 것은 피투성이가 된 남자였는데 그 순간 경찰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자는 총을 남자에게 쥐어주곤 경찰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문을 열어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집을 소개받고 있는 한 모녀. 그런데 이 집엔 실내 엘리베이터도 모자라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일명 패닉룸까지 구비되어 있었고 이를 꼼꼼히 살펴보던 여성 맥은 딸 사라와 함께 입주를 결정합니다. 이후 이사 첫째 날 대충 짐을 풀고 필수품의 연결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드는데 다음 순간 한 남자가 천장을 뚫고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이어서 남자는 잠이 든 사라와 아직 잠에 들지 않은 맥을 확인하곤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그러다 집안에 들어온 두 명의 동료들. 허나 문을 열어준 남자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대로 돌아가려 하지만 동료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동시에 맥이 몸을 일으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그녀는 화장실로 움직이는데 결국 강도들이 뜻을 모은 순간 맥이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죠. 이에 그녀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하고 자고 있는 사라를 깨운 뒤 강도를 피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지만 너무 느린 엘리베이터. 이에 두 사람은 층수를 바꿔 패닉룸이 있는 맥의 방으로 향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몸을 숨기는데 성공하죠. 이에 맥은 곧장 신고를 하려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맥은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째서인지 전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강도들. 그 이유는 이 남자가 패닉룸 제작회사의 직원이었고 방금 전 확인을 마쳤었기 때문이었죠. 이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 패닉룸 안에 있음을 전달받게 되는데 이에 남자는 집안의 모든 문들을 막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맥과 사라 역시 이를 인지하며 상황은 더더욱 심각해져 가는데 이어서 남자는 가스통을 가져오고 패닉룸을 덮은 벽을 뜯어낸 뒤 구멍을 뚫기 시작하죠. 그의 계획은 방 안으로 가스를 흘려보내는 것. 맥 역시 이를 인지하며 두 사람은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려는데 강도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겁만 주려는 남자와 달리 두 강도에겐 적당히가 없었죠. 이에 허무하게 죽을 수 없던 맥은
그대로 가스 폭발을 일으켜버립니다. 결국 급한 불은 꺼트린 모녀. 이어서 사라가 숨을 쉬기 위해 찾았던 작은 틈으로 SOS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를 모르는 강도들은 미층으로 이야기를 하러 내려가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 결과는 또 다른 절망일 뿐이었죠. 그런데 맥이 강도들이 자리를 비웠음을 인지하고 다시 없을 기회를 틈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연결시켜뒀던 핸드폰. 그 순간 문이 열린 것을 깨달은 강도들이 황급히 달려오는데 또 한 번 문을 닫는데 성공하죠. 그러나 문제는 패닉룸 안에선 폰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맥은 내부의 전화선을 직접 뽑아내 전화를 연결시키려 하고 이를 눈치챈 남자는 급히 벽을 뜯어보는데 눈앞에서 전화선을 뽑는 것을 봐버리고 말죠. 이에 경찰에게 전화하는 모녀와 지하실로 내려가 전화선을 끊어버리려는 강도들. 경찰의 대처는 답답하기만 한데 결국 통화 신호를 끊어버립니다. 절호의 기회는 그렇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설상가상 사라의 저혈당이 발목을 잡아오는데 룸 내부에 약 따위는 없는 상황. 이를 모르는 한 강도는 이젠 발을 빼려 합니다. 그런데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방 속에 있는 돈이 무려 최소 20억 원 이상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분열하기 시작한 강도들은 파멸을 맞이하고 말죠. 그 순간 한 남자가 집을 찾아왔는데 5분 전 경찰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맥이 전 남편에게 자신의 위험을 알렸던 것. 허나 총을 마주한 남편은 오히려 인질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직후 모녀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허나 사라를 보호해야 하는 맥은 남편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 충격에 빠진 사라에겐 쇼크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때 강도들의 분열을 목격한 맥은 약을 찾아오기 위해 과감히 밖으로 나서는데 이는 최악의 선택이 되어 돌아옵니다. 끝끝내 약을 찾아내는데 성공하지만 강도들이 룸에 들어와 버리고 말죠. 맥은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하는데 강도 한 명의 손이 문에 끼어버린 상황. 더하여 총을 손에 쥐게 되죠. 하지만 사라는 당장 약을 맞아야 하는 상태였고 맥은 주사를 놔달라는 포효를 합니다. 애초에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던 남자였기에 먼저 사라를 아래층으로 보낸 뒤 강도의 손을 빼주고 사라에게 약을 투여해주려 하죠. 조심히 주사를 찾아 약을 투여해주는 남자. 딸의 안전을 확인한 맥은 이젠 무언가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순간 Holy shit! 경찰이 찾아옵니다. You called the police? Of course I called. 남편이 집을 찾아오기 전 신고를 했던 것. 허나 딸을 인질로 잡힌 맥은 The fuck's she doing?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경찰에게 다가가죠. Can we come in? I'm fine. 감이 좋은 경찰은 There are three. There were three right before you got cut off. What was the rest? 그녀의 상황을 자꾸만 의심하지만 Maybe you can't say it right now. By blinking your eyes a few times. That's something you could do. You guys are good. 결국 Sorry to disturb you, ma'am.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안심하며 금고를 뚫는 남자. 그런데 맥이 모든 CCTV를 부수기 시작하는데 What the fuck is she doing? 과연 모녀의 처절한 운명의 끝은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2002년에 개봉한 영화 패닉룸은 무려 22년 전에 개봉한 스릴러 공포영화였습니다. 작품은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허나 단 한순간도 배경이 작다고 느껴지진 않았죠. 안전을 위한 방이라는 소재를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안전하지 못한 방으로 탈바꿈시키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절대 뚫을 수 없는 방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략하는 강도들과 그것을 최대한의 지혜와 배짱으로 막아내는 모녀의 기지는 정말 볼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또한 이러한 과정이 단순 반복되지 않도록 자꾸만 추가되는 적절하면서도 새로운 상황이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랜만에 본 훌륭한 고전 영화 패닉룸은 한정된 배경에서 벌어지는 숨가쁜 긴장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어썸이었습니다.